서방 잡아먹은 것이 친정에는 무슨 낯짝으로 기어와. 숙부는 마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호통을 쳤지요. 마님은 그 매몰찬 말에 눈물을 찔끔 흘렸답니다. 너무하셔요, 숙부님. 오래간만에 친정에 왔는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듣기 싫다. 철딱선이 없는 것은 너나 죽은 네 애비나 마찬가지야.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혼인을 시켜서는 결국 이 사단을 내느냔 말이야. 그래놓고 자기 딸녀는 청상과부가 되었으니 이걸 어쩔 거냐. 이게 다 네가 박복한 탓이야. 숙부의 모진 말에도 마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안 권력을 숙부가 한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자칫하면 다시는 친정에 올 수 없었지요. 썩 돌아가거라. 돌아가면 문단속 잘하고 집안에 절대로 사내를 들이지 말거라. 과부가 되었으니 열렵이라도 세워야 집안의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열렵이라니요. 전 아직 30조차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절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마님은 벌써부터 수절을 하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아니면 뭐 설마 재가를 하고 싶은 게냐? 그건 꿈도 꾸지 말거라.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연실은 힘이 쭉 빠진 채로 숙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마님이 살았습니다. 마님은 꽃다운 19의 혼례를 치러 딱 한 해 만에 서방을 잃고 말았지요. 하여 3년째 독수공방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우고 있었답니다. 나처럼 박복한 년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긴긴 밤을 서방도 없이 보내니 처량하기 짝이 없구나. 마님의 고운 얼굴에는 한숨만이 늘었지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데 사랑도 제대로 못 받는 자기 자신이 불쌍하기만 했으니까요. 허나 마님의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입니까? 한양에서도 위세당당한 명문 집안이니 재가는 꿈도 못 꾸고 있었지요. 오히려 열녀비를 세우겠다며 성환이 사내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이 친정 숙부에게 대판 깨지고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온 친정집인데 따뜻하게 맞아주기는커녕 모진 소리만 듣고 돌아서야 했지요. 서운한 마음을 안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순식간에 거세졌고 강물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공들은 나룻배를 단단히 묶어두고는 건너기를 포기한 채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폭우란 말이냐? 마님, 이렇게 비가 퍼붓는데 강을 건널 수야 있겠어요? 사공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마님. 물이 너무 불어 배를 띄웠다간 큰일이 납니다. 그럼 어쩐단 말이냐? 사공들이 묵는 주막이 근처에 있습니다. 날이 개면 배를 띄울 테니 그곳에서 쉬시지요. 비를 맞아 온몸이 젖은 마님과 화수는 마지못해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홀딱 젖은 채 여인숙에 들어섰습니다. 주모는 널찍한 방으로 둘을 데려갔지요. 마침 방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찝찝하구나. 마님, 이리 주시면 제가 물기를 짜드리겠습니다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겠느냐. 부끄럽긴요. 마침 아무도 없는데. 그보다는 감기 드시는 게 더 큰일 아닙니까요? 마님은 마지못해 겉옷을 벗어 사머리에게 건넸습니다. 사멀은 살짝 창문을 열고 젖은 옷을 짜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비를 맞으며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어깨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비에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숙 안을 둘러보다가 마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웬 사내가 안 해. 마님은 얼른 사머리에게서 젖은 옷을 낚아채 앞을 가렸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갑자기 그렇게 불쑥 들어오면 어쩌자는 것이오.
나도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것뿐인데 어찌 알았겠소? 그래도 남자가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쓰겠소?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보이길래 본 것이오. 억울하면 나도 벗으면 될 것 아니오? 나루는 비에 흠뻑 젖은 옷을 거침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짜기 시작했지요. 아니, 이보시오. 여기 여인네들이 있는데 어디서 옷을 홀랑 벗고 난리요. 서로 쌍방이잖소. 마님도 젖은 옷을 벗고 계셨으니 이제 비긴 것이오. 사머리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님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나루의 단단한 몸을 보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곱기만 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본 적 없는 야성적인 몸이었지요. 나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젖은 옷을 탈탈 털어 다시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오? 아니,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겠소? 요새 수적들이 이 근처에서 설치고 있어서 그러지요. 놈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 하더이다. 아니, 이런 무서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님께서도 조심하셔야 하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여종 사머리는 여인숙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루는 젖은 옷을 탈탈 털어 입었지요. 마님은 그런 나루를 은근히 훔쳐보았습니다. 사공인 것 같은데 참으로 건장한 체격이로구나. 헌데 나루가 마님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씩 웃었지요. 왜? 더 보고 싶소? 그럼 훔쳐보지 말고 실컷 보시구려. 무슨 소리요? 우리 마님이 댁을 왜 본단 말이오? 사머리가 눈에 쌍심지를 켰지요. 허나 정작 마님은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숙의 문이 벌컥 열리며 주모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많이 오니 다들 속이 싸늘할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구려. 아니, 주모. 이런 날씨에 일부러 가져오셨소? 기껏 비바람 따위 뭐가 대수겠수. 여기 머무는 손님들끼리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면 그게 더 좋수. 마님과 사머리는 고맙다며 주모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나루도 국밥을 받아다 맛있게 들이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인숙 문이 다시 거칠게 열리더니 바람처럼 검은 그림자들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거친 장정을 앞쓴 무리 서너 명이 비에 젖은 채로 들어섰습니다. 여인숙 안을 쓱 훑어보는 것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오늘은 날씨는 거칠지만 운이 좋구만. 비나 피하려 했는데 이렇게 사냥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요, 두목.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요. 주모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이, 이자들이 설마 또. 두목은 흡족한 얼굴로 주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모, 우리가 오랜만에 왔으니 예전처럼 잘 좀 대접하거라. 여긴 손님들이 쉬러 온 곳이요. 제발 이번만큼은 조용히 지나가 주시오. 허허, 이번만큼은? 그럼 다음엔 또 온다는 거요? 주모는 여전히 입담이 좋구먼. 허나 오늘은 더 맘에 드는 것이 있단 말이지. 수적 두목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깨끗한 피부와 단아한 자태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주 귀한 손님이구먼. 자세히 봐야겠으니 이리 좀 가까이 오거라. 그가 마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어서 이거 놓거라. 감히 우리 마님께 손대려 하느냐? 사머리는 기겁하며 마님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수적들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오, 이건 또 뭐야? 계집종 주제에 입이 살았구먼. 그 순간 주모가 용기를 내어 수적 두목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오. 그저 비를 피하러 온 손님들이오. 그러나 수적 두목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손이 주모의 뺨을 후려쳤고 주모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 닥치고 술이나 더 가져오라.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든가. 바닥에 넘어진 주모는 기절했는지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수적 두목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은 것이지요. 바로 나루였습니다. 이 손 거두는 게 좋을 것이오. 수적 두목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으며 손을 뺐습니다. 네 놈이 나서겠다는 것이냐? 네 놈은 누구냐? 나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저 배를 모는 사공이다. 허나 너희 같은 놈들이 판을 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지. 수적들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수적 두목은 이를 갈며 손을 들었습니다. 입만 살았구나. 그래, 내 놈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두목이 소리를 지르자 수적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지요. 수적 하나가 나루를 향해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나루는 몸을 틀어 주먹을 피하더니 순식간에 상대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숙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뭐야 이놈은? 두목 가만 놔두면 안 되겠소. 수적들이 일제히 나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루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피하면서 수적들을 때려 눕혔지요. 그러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으로 뛰쳐나갔지요. 약이 오른 수적들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나루는 여인숙 밖으로 나와 수적들과 맞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나루의 주먹은 마치 파도처럼 거침이 없었지요. 수적들이 차례차례 나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두목뿐이었습니다. 허나 신나게 얻어터진 수적 두목도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요. 두고 보자. 두목이 달아나려는데 나루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놈아, 네 부하들이나 좀 챙겨서 가거라. 아무런 대꾸도 못한 두목은 부하들을 수습해 절뚝이며 달아났습니다. 나루는 비에 젖은 채로 여인숙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소.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마님과 사머리는 놀란 얼굴로 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아니, 그런데 어찌 그리 싸움을 잘하시나요? 나루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뱃사공으로 일하다 보면 자연스레 몸을 단련하게 되지요. 어쨌든 정말 든든하오. 혹시 괜찮다면 비가 그치면 우리 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겠어요? 아까 그 수적들을 또 만날까 두렵네요. 길이 다르지 않다면 모셔다 드리지요. 하루가 지나자 비가 그치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나루는 주막을 나서며 주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놈들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 주모도 몸 조심하시오. 주모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몸 조심하십시오, 나리. 어허, 조용히 하시오. 여기서는 난 그저 사공에 불과하다오. 허나마님과 사멀은 대화를 듣지 못했답니다. 주막을 나선 셋이 강가를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비가 내린 후라 길이 미끄러웠지요. 마님이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야. 아니, 마님, 괜찮으십니까? 마님이 넘어지면서 돌뿌리에 허벅지를 부딪힌 것이었죠. 사멀은 급히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리를 제대로 딛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허벅지를 심하게 찧었는지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요. 마님, 우선 제 등에 업히셔요. 사멀은 마님을 업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사머리도 이내 기우뚱하고 말았지요.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비탈길에 쭉 미끄러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런, 다치지는 않았소? 나루가 다가와 사멀을 살폈습니다. 사멀은 일어서지도 못했지요. 허리를 삐끗한 것 같소.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어디 한번 봅시다.
나루는 3월의 저고리를 살짝 걷어 올리고 다친 곳을 살폈습니다. 3월의 허리를 만져보던 나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러다간 둘 다 움직일 수 없겠소. 이래선 의원을 찾아야겠으니 내 둘 다 업고 가리다. 아니,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떻게 총각의 등에 업힌단 말이요? 뭐, 업히기 싫다면 이곳에 그대로 계시든가. 나루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서자 3월은 다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업히겠소. 나루는 마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월이 처자를 업고 마님은 부축해드리겠소이다. 알겠어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마님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조용히 나루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루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헌데 나루가 마님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그의 단단한 손이 마님의 허벅지를 덥석 감싸준 것이지요. 마님은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가슴이 요동쳤지요. 지금까지 어떤 사내에게도 이런 식으로 닿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3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겁지는 않소? 깃털처럼 가볍소. 이렇게 사내의 등에 엎여본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등에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 단단한 어깨. 3월의 얼굴도 어느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묘한 감정을 느낀 두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나루의 등에 기대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결국 집까지 도착한 나루는 마님과 3월을 조심스레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가면서 의원을 들러 마님께 보낼 테니 치료 잘 받으시오. 하지만 마님은 나루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릴 데려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며칠 머물면서 푹 쉬었다 가면 안 되겠나요? 그래요. 덕분에 도적들한테 험한 꼴도 면했다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너무 매정하지 않겠소? 나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소. 며칠 묵었다 가도록 하지요. 이 말을 들은 마님과 3월은 속으로 안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루는 마님 댁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루는 의원을 불러와 마님과 여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큰 마님집에 마님과 3월이 둘뿐이었다는 거지요. 혹시라도 머슴을 들일라 치면 어디서 들었는지 삼촌이 득달같이 내려왔으니까요. 하여 두 사람이 병석에 누우니 집안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문제 없소. 밥 짓고 빨래야 나도 잘한다오. 마님은 나루의 자상함에 심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상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나루 총각 어쩌면 이렇게 자상한가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손수 밥까지 지어 오다니 너무 고맙군요. 잘 드시고 어서 낫기나 하시오. 나루는 3월이에게도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3월이도 나루가 직접 밥까지 지어다 주자 가슴이 떨렸지요. 거친 사내인 줄만 알았던 그가 이렇게 자상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나루 총각 덕분에 내가 다 호강하는구려. 그런데 혹시 혼인은 했소? 나루는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하려면 짝이 있어야지요. 떠도는 몸인데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소. 그럼 평생 강에서만 살 생각이요? 뭐, 그것도 재밌지 않겠소? 3월은 잠시 고민하더니 슬며시 웃었답니다. 내가 마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이 집에서 일할 생각은 없소? 마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소? 농사도 지어본 적 없는데. 사람 나름이 아니겠소. 총각이 마님을 구해줬으니 마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요. 나루는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 호호, 그럼 내가 잘 말씀드려 보겠소.
3월은 다리를 주무르던 나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친 허리가 너무 쑤시는데 살살 좀 문질러 주실 수 있소? 그럼 이리 내보시오. 나루는 조심스레 3월의 허리를 문질러 주었습니다. 3월은 저도 모르게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금 지나자 통증이 누그러지는 듯 했지요. 나루 총각, 난 총각만 보면 가슴이 뛴다오.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오. 아니 가진 것 없는 내가 뭐가 좋단 말이오? 재물이 많아야 사네요? 듬직해야 진짜 사내란 말이오. 3월의 말에 나루도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한평생 장가는 꿈도 꾸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해주는 여인이 있을 줄이야. 나루는 머뭇거리다 황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럼 이만 쉬시오. 이번엔 마님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마님 식사는 다 하셨소? 덕분에 잘 먹었어요. 그가 밥상을 들고 나가려 하자 마님이 나직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총각 잠시만 이리 와서 앉아보셔요. 나루는 마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총각은 올해 몇이죠? 25이오. 저랑은 4살이 차이가 나네요.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지요. 마님은 그 예쁜 눈으로 나루를 올려다보았죠. 총각, 난 과부 신세가 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 오늘 밤 제 곁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나루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밤에 무슨 일이 난다는 것이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인이어요. 그리고는 나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깐만 급한 일이 좀 생각이 났소. 나루는 급히 마당으로 나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이런 난관은 내 평생에도 처음이로구나. 그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님과 3월이 입던 옷들은 어제 내린 비에 젖어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나루는 새로 깨끗이 빨아 널어둔 옷을 걷어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마님과 3월은 나루가 가져온 깨끗한 옷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새로 빨아둔 옷이오. 갈아입으시지요. 이렇게까지 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마님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옷을 받아들었고 3월도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각이 참 자상하기도 하시오. 그날 밤 나루는 사랑방에서 몸을 뉘이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쉬기도 전에 마님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루 총각, 잠시 이야기 좀 해요. 나루가 마님 방에 들어서자 마님은 그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총각이 없으면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총각이 보고 싶고 총각이 언제 찾아올까 기다려지기만 해요.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가니 전 어쩌지요? 나루는 마님의 말을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오늘 밤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겠어요? 나루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마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러니 그만 우시오. 정말인가요? 그 말씀 정말인 것이지요? 그렇소. 나루는 방을 나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질 틈도 없이 이번에는 3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각, 어디 다녀오시는 것이오? 그냥 바람 좀 쐬러. 3월은 나루를 빤히 바라보다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각, 나한테도 할 일이 있어. 오늘 밤 내 방으로 좀 와주시오. 아니 한밤중에 무슨 일이라 그러시오? 오라면 오시라니까. 나루는 난감한 얼굴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루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다들 한밤중에 날 찾는 것이냐?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도 없고 3월의 부탁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난감하구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나루는 약속대로 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총각. 이리 가까이 오셔요. 나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님 곁에 앉았습니다. 저 좀 일으켜 주시겠어요? 나루가 마님의 등을 받쳐 일으켜 세웠지요. 그러자 마님은 갑자기 그의 품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나루는 당황했지만 마님은 그를 꼭 끌어안았지요. 나루 총각, 절 으스러지게 안아주셔요. 나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님이 그의 옷고름을 풀자 나루는 깜짝 놀라 몸을 뺐습니다. 헌데 마님은 한술 더 떴지요. 마님의 손이 바지춤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쩜 이리도 실한가요? 이 좋은 걸 저한테도 좀 줄 수 없겠나요? 너무나도 놀란 나루는 더 견딜 수 없었지요. 벌떡 일어나서는 바지춤을 단단히 움켜쥔 채에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총각, 아니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떡해요? 홀로 남은 마님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이고 박복한 내 신세야. 사내품도 모르는 나는 도대체 여인이 맞는지도 모르겠구나. 마님 방을 빠져나온 나루는 마당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총각이던 나루에게 마님은 너무 자극이 강했으니까요. 헌데 이번에는 3월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3월이도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일에는 영잼병이라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구먼. 결국 나루는 심호흡을 한 번 더 한 뒤 3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요, 나루 총각. 기다리고 있었소. 그래, 다친 허리는 좀 어떻소? 내일쯤이면 일어나도 되겠소.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구려. 나루 총각, 내일은 내가 마님께 잘 말씀드려 볼 것이오. 만약 마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와 혼인할 생각은 있소? 갑작스러운 3월의 말에 나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혼인이란 게 섣불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와, 얼른 자고 내일 봅시다. 나루는 얼른 3월의 방을 서둘러 나왔습니다. 3월은 도망가가는 나루를 보며 툴툴거렸습니다. 아니, 어딜 가는 것이오. 오늘 밤 나와 함께 있기로 하지 않았소. 나루는 어느새 사랑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인기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먼. 양쪽에서 달려드니 누굴 선택하고 누굴 거절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로다. 이럴 땐 도대체 어찌 해야 하느냔 말이야. 방으로 돌아온 나루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새 지쳐 골아 떨어졌답니다. 그 다음 날 3월이의 말대로 마님이 나루를 불렀지요. 마님 부르셨소이까? 마님은 나루를 불러놓고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나루가 자신을 두고 도망쳐버린 것이 못내 서운했던 것이지요. 그래 부르긴 했소. 나루는 마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찾으셨다기에 왔소. 3월이가 그러는데 총각이 일을 참 야무지게 잘한다지요?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나요? 나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 마님께서 원하신다면야 한번 해보겠소. 마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밤에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낮에는 남아 일을 하겠다니 기특하네요. 나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였지만 어젯밤 일로 내심 불만이 있는 것이었지요. 어젯밤은 미안하외다. 됐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 나루 총각도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는 내 곁에서 도망치지 말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루는 마님 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님 댁은 논밭이 모두 새를 주어 농사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루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등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팔뚝이 어쩜 저리도 우람할까. 가슴팍이 어쩜 저리도 넓단 말인가. 3월은 우람한 팔뚝으로 도끼질을 하는 나루를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창가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마님은 조용히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요 며칠 치료를 받느라 목욕을 제대로 못했더니 찝찝하기 그지없었지요. 마님은 살며시 옷고름을 풀고는 물을 한 바가지 퍼올렸습니다. 헌데 다친 다리가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었죠. 마님은 비틀거리더니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온 나루는 인기척을 느끼고 우물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죠. 마님 괜찮으시오. 그는 재빠르게 마님을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헌데 곧바로 얼굴이 벌개졌지요. 속옷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으니까요. 어머, 총각이 여기 웬일이에요? 마당에 나왔는데 마님이 쓰러지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나루는 마님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커다랗게 멍이 들어 있었지요. 아직 다 나은 것이 아닌가 보. 이참에 나루 총각이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마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혼자서는 씻기도 힘들어서요. 총각이 도와주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나루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님은 슬쩍 나루의 팔을 감쌌지요. 어젯밤 내 방에서 도망가더니 오늘은 또 내 곁을 떠날 건가요? 제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단 말이셔요? 나루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그럼 목욕만 도와드리겠소. 어머, 제가 그럼 뭘 또 부탁할까 봐요? 마님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루는 차마 마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조심스레 등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3월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누군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가까이 가보니 나루가 마님을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광경이란 말이오. 나루는 깜짝 놀라 얼른 물바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님은 3월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3월이 아니냐. 아니, 마님,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보다시피 총각이 내 목욕을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마님 다리가 아직 다 낫지 않은지라. 3월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 있거늘 어찌 남정네한테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오. 어머, 질투하는 것이냐? 마님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3월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질투라니요. 나는 나루 총각이 마님한테 홀려 넘어가는 게 걱정되어 그러는 것이 아니겠소. 나루 총각, 당장 나랑 얘기 좀 합시다. 3월은 성큼성큼 다가와 나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3월은 들은 척도 않고 나루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나, 질투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마님은 유유히 우물가에서 목욕을 마쳤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새 마님과 3월이는 나루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지요. 그래도 집에 사내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흥분되고 재밌는 나날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아니, 사내를 안채까지 끌어들였단 말이냐? 내가 분명 몸가짐을 단단히 하라고 했지 않느냐? 마님은 기겁을 했지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이미 수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숙부의 불호령에 마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나루가 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시지요. 숙부는 나루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어디서 여염집 부인을 농락하려 드느냐? 볼 것 없다. 여봐라. 저놈을 붙잡아 멍석마리를 하여라. 숙부가 데리고 온 머슴들이 나루에게 덤벼들었지요. 허나 나루는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니놈은 대체 누구냐? 나루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저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나루는 허리춤에서 호패를 꺼내 숙부에게 보였습니다.
그 폐에 새겨진 문양을 보자 숙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 호패는 오직 왕족에게만 주어지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설마 휘선대군 저하? 휘선대군은 왕세자의 동생이었지요. 숙부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찌 미처 모르고 이리 큰 실례를 저질렀는지. 마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루 총각이 휘선대군 저하셨단 말이오? 나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본디 신분을 감추고 떠돌아 다녔다오. 사공으로도 살고 머슴으로도 살았지. 헌데 마님과 사머리에게 더는 거짓을 말할 수 없소이다. 삼월은 입을 틀어막으며 마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마님은 왕족과 인연이 닿은 것이구먼요. 사머라, 그대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삼월은 놀란 얼굴로 나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까지 걷어주시겠다는 것이오? 사머리는 언제나 곁에서 나를 챙겨주었소. 마님도 사머리도 나에겐 소중한 인연이오. 마님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삼월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둘이 같은 배를 탄 셈이로구나. 삼월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님이랑 함께라면 저도 좋아요. 삼촌은 잔뜩 기가 죽은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이 미천한 조카딸을 거두어 주신다니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듣자 하니 열녀비를 세우고 싶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거 다 헛소문이옵니다. 숙부가 펄쩍 뛰자 마님은 짓궂게 웃었답니다. 아니 숙부님, 말이 달라지셨습니다. 이제 됐소. 더는 숙부를 나무라지 마시오. 삼촌은 잔뜩 몸을 움츠리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며칠 뒤 마님과 사머리는 곱게 단장한 채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휘선대군과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지요. 삼월아, 우리가 함께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마님, 이젠 사이좋게 지냅시다요.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분은 더 이상 속세의 여인이 아니오. 우리 함께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휘선대군은 먼저 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마님은 단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하, 오늘은 제 차례인가요? 그래, 오늘은 마님과 함께할 차례지. 마님은 그의 품으로 다가섰습니다. 휘선대군은 마님을 으스러지게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삼월의 방이었습니다. 삼월은 휘선대군이 들어오자 삐죽거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마님 방에서 오래 머물렀다면서요? 제가 서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휘선대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끌어당겼습니다. 서운했구나. 그럼 오늘 밤은 오롯이 너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마. 삼월은 대군의 넓은 가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면서 휘선대군은 두 아내를 정성껏 사랑했습니다. 마님과 삼월은 서로를 경쟁자로 대하기보다는 함께 인연을 맺은 동지로서 다정한 관계를 이어갔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함께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러게요. 하지만 저하는 우리 둘 다 놓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휘선대군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다정히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오늘은 누구 방에서 보낼지 고민해야겠군. 마님과 삼월은 동시에 눈을 빛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아니죠, 저하. 지난번에도 마님 방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은 어떠냐? 마님과 삼월은 동시에 붉어진 얼굴로 대군을 노려보았습니다. 저하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휘선대군은 크게 웃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두 아내가 있었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오래도록 이어졌다고 하네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